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난달 17일 말다툼 끝에 베트남인 아내를 살해한 한국인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7월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결혼 이주 여성이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지 불과 4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폭행과 살인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큰 가운데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이 높고요. 자녀들의 출생 비율도 높습니다. 전국의 상황도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문화 가정의 인권 향상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국의 이주 여성들의 인권 실태와 자녀 문제, 또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정책의 실효성과 지역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 등 살펴보죠. 저희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검색해서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도민들은 다문화 가정의 인권 향상과 정책 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솔직히 베트남 여성 그 사건은 얘기 듣자마자 막 심장 벌렁벌렁 거렸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정당화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적인 이미지 손실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결혼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회적인 인식은 당연히 변화줘야 하는 게 맞고, 전라북도 내에서 이미 다문화 가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고 차라리 이렇게 공론화되고 이슈화돼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로서의 인식보다는 사람 자체를 소유물로 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배우자를 할애를 하고 학대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성과가 있거나 아니 그에 준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면은 금지를 시키는 법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성을 낮게 보거나 이렇게 하니까 때리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어떤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약한 것 같고 다문화 가정을 도와주는 그런 정책도 있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약간 맞지 않다는 생각 들고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이나 인식적으로 개선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변화되고 있는 시기에 아직도 사랑이 아닌 그냥 정말 결혼만을 위한 자체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이런 말이 많은데 그걸 아직도 틀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다문화 가정의 인식과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죠. 먼저 전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이지훈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 이주 여성이죠. 이중언어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황수진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황수진 선생님, 참 안타까운 소식 이렇게 들려올 때마다 누구보다 더 가슴이 아프실 것 같은데 같은 베트남에서 오신 이주 여성분이 이런 참사를 당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불과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어떻게 이 소식을 접하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처음에는 들은 소식은 예. 너무 안쓰럽고 그리고 너무 슬펐습니다. 같은 여자 입장이라서 예. 외국에서 나오는 한국에서 낙선 땅에서 올 여성들이 입장을 해가지고 네. 너무 어떻게 마음이 따끔하고 그리고 부모 입장은 너무 순번 내가 몇 년 오래오래 키우는 딸이라 여기 한국에 와서 온 지 얼마 안 되고 예. 그렇게 그 사건이 나오는 거 정말 너무 좀 화가 나죠. 네, 화가 났고 그리고 이유는 좀 안고 싶어서 그 이유를 알고 싶다. 안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왜냐면 법적도 다 있고, 예. 예, 한국의 법적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근데 왜 안 찾고 사람이 죽이고 그럴 예. 수 있으니까 조금 뒤져보면 좀 많이 좀 안쓰러운데 근데 같은 외국에서 온 여성이라서 이렇게 너무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너무 화가 났어. 그렇죠. 예. 자, 이준 센터장님, 저희가 지난 7월에 한번 두 분과 함께 이 방송을 이 내용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바로 이제 2살배기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네. 폭행한 동영상. 네.
그런데 불과 또 4개월 만에 이런 또 아내를 살해하는 참극의 소식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25살 나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 이번에 발생된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전라북도 완주 출신이거든요. 예. 이분이 뭐 양주시에 살고 있긴 하지만 이분이 전라북도 완주 출신이고요. 예. 사건을 저지른 다음에 이분이 자기의 고향인 완주로 이제 그 여성의 시신을 가져와 가지고 안매장한 그렇죠. 사건이거든요. 예. 저는 너무나 가슴 아파요. 가슴 아픈데 유족들이 얼마나 이 부분을 더욱더 안타까워하고 슬퍼할까라고 그렇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이제 이분이 이제 2017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한국에 온 지가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생활했던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예. 네. 근데 베트남에 있는 그러니까 가족, 그러니까 이 이주 여성이 이제 그 남동생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혼자 있는데 뭐 용돈도 안 주고 뭐 먹을 것도 안 챙겨줘요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예. 또 이제 폭언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 남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나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한국에 오기 전에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다. 아하. 남편 잘 챙겨주고 싶다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 슬퍼하면서 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족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픔이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 한편에 정말 이 사회가 언제 이렇게 변화될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 분노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또 해보겠습니다만 그 이제 뭐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이야기들로 아마 오늘 대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황수진 선생님은 한국에 오신 지 이제 꽤 되셨어요? 네, 제가 13년 되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만큼 다문화 가정도 많아졌고 이제 우리의 인식도 많이 변화됐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보면서 13년 전 그리고 지금 변화가 있다고 보세요? 네, 많이 변화했죠. 저희 처음에 2007년에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예. 그 사람 많이 없고 그렇죠. 친구들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만나면 또 친근감에 너무 반가우는 그렇죠. 그런 시선도 예. 있었어요. 근데 좀 점점 사람이 많아지면서 가면서 그리고 그거는 조금 좀 같은 외국 사람이 와도 네. 좀 뭐 너무 반가우는 느낌도 많이 못 느끼고 줄어들었구나. 주변에 예. 왜냐면 사람이 많아지니까. 많으니까. 그런데 요즘 점점 정보도 많이 있고 정치에서도 해주는 거 많고 다문화센터 뭐 또 많이 생각할 프로그램도 많이 해가지고 언어도 우리처럼은 안 하는 거죠. 예. 저희 왔을 때는 아무래도 그냥 기본적에서 안녕하세요 기본에만 앉는데 요즘은 그냥 인급부터 왔잖아요. 그래 어느 정도 배우고 오니까. 배워왔으니까 조금 소통이 남편이 소통하고 또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 또 무슨 일 있어도 다문화 지원센터도 있다. 그런 그 인식이 있어서 그럼 안심하고 좀 많이 좋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렇죠. 안타까운 소식은 여전히 그리고, 일어나고 있고. 좋은 점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반면에도 뭐 좀 이런 사건이 좀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예. 네. 자, 그래서 그러면 통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 센터장님,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이 200만 명 정도의 숫자가 됐습니다. 우리 뭐 전북도 상당히 많은데 국제 결혼도 굉장히 또 2년째 늘고 있다고 하고 우리 전북 도민 10명 중에 1명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습니까? 현재 뭐 우리 지난해 11월 기준을 보니까요. 이제 외국인이 205만 4,621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2009년도에 100만 명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 예. 지금 현재 이제 9년이 지났거든요. 예, 네.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인구의 4% 정도가 이제 이민자 약간 이제 찾아오고 있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고요. 예, 예. 다문화 가정과 수 같은 경우 우리 국제 결혼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29만 명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33만 명이 좀 넘어섰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통계청에 이제 그 자료를 보게 되니까 다문화 혼인 건수 같은 경우도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 지난해 776건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전년 대비로 이제 3% 이상 증가를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 우리 전라북도에 이제 10,000명이 좀 넘어섰고 정확하게는 이제 1,900명 전년도 통계로 해서 그 정도 나타나게 되니까요. 예. 다문화 가족의 수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 가족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다양한 어떤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방금 저희가 뭐 얘기했듯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다양한 또 요인들이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주 여성들이 희망을 안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긴 합니다만 남편들이요 좀 능력이 되어지고 준비가 되는 어떤 그런 결혼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부정 능력이 없는 남편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난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탈피하려고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탈피하려고 노력이 뭐 잘 없기도 하고 언어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문화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도 서로 간에 예.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도 개선 의지가 없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리고 시부모와의 어떤 갈등이나 그리고 사회적인 뭐 아직까지 차별이나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다문화 가족들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예.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일반 가정에서의 결혼도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혼율 예, 자체도 뭐 상당히 높고요. 네. 그런데 다문화 가정은 이제 어떤 문화와 언어에 이제 간극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국인 그러니까 한국의 남성 입장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뭐 외국인 여성 같은 경우는 한국에 오게 되면은 뭐 언어적으로 일단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리가 남부 항구로도 같은 경우도 여기에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5년, 10년 동안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게 되면 그냥 죽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어떤 존재가 다양한 갈등이나 어려움들 갖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이런 노력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정착하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많은 그렇죠.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자, 황수진 선생님, 보통 이제 한국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의 연령이 그래도 보편적으로 좀 낮은 편이에요. 네. 그렇죠. 20대 초반 정도가 그죠. 되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기본 교육을 받고 어찌 보면 사회생활 없이 이제 결혼을 이제 선택해서 한국으로 오시는데 혹은 한편에서는 이분들이 진정성이 있는 혼인을 생각하고 오시는 것일까라고 의심하는 그런 시선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베트남에서는 2000년부터 통계에 보니까 28년까지는 9만 이상은 한국에 왔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법적에서는 결혼하다가 나이 차이점도 있고 예, 생각이 좀 많이 나가지고 그럼 이혼 법적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왜냐하면 가정마다는 다르지만 그리고 환경도 따라서 또 나이 따라서 이렇게 또 뭐 이혼이나 뭐 못 살고 또 이변이 하는 것도 많고 아기도 생기는데 이렇게 그런 좀 안 좋은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안쓰럽고 제가 입장하면 네 그래서 이렇게는 좀 어떤 지금 같은 결혼
결혼 이주 여성이 입장하니까 그래서 항해 이렇게 가장의 큰 뭐 이거 인반 그 비다문화 가정에도 예. 편견도 안 줬고 다문화는 결혼 이주 여성이 이렇다 베트남 사람도 이렇다 예, 그래서 좀 안 좋은 문제도 많이 발생했고 예. 너무 좀 그랬어요. 그러셨구나.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분야별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 사례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센터장님, 결혼 이주 여성 10명 중 4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예. 그 10명 중 4명이면 뭐 절반 가까이가 지금 경험을 네, 했다는 맞습니다. 얘기인데. 예. 예. 저도 이제 그 자료를 봤는데요. 국가인권위에서 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예. 이제 920명의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가정폭력을 경험했다라고 하신 분들이 42.1%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유형으로 이렇게 이분들이 그 폭력을 당했냐라고 하는 것을 좀 보니까 심한 욕설이 그 81.1% 가장 많았고요. 예. 그리고 한국 생활에 대한 지나친 강요가 41.3%, 그 폭력에 대한 어떤 위험 38%, 그리고 생활비의 어떤 미지급, 뭐 성행위 강요, 뭐 그리고 부모의 어떤 모국이나 거기에 대한 모욕, 뭐 이런 아하. 부분들이 이제 나타났는데요. 예. 근데 우리 이제 폭력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어떤 물리적인 폭력 이런 부분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었죠. 예. 사실은 물리적인 폭력보다도 더 심각한 폭력이 심리 정서적인 폭력도 있고 그렇죠. 언어 폭력도 있는데요. 뭐 요즘에 자살하시는 분 보게 되면은 뭐 인터넷 댓글에 그런 모욕적인 그렇죠. 것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심리 정서적인 어떤 위협이나 폭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생활비 미지급이나 이런 부분도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제적인 학대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부분이거든요. 예. 뭐 생활비를 뭐 압수를 해가지고 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관리한다고 하게 되면서 다른 목적으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를 하게 되면서 그 생활에 어떤 어려움을 발생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 이런 다양한 어떤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다문화 가족들, 이주 여성들이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탈피하려고 하는 다양한 노력도 시도가 필요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가정폭력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높고 그 유형도 다양합니다. 황수신 선생님, 이럴 때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이 피해를 호소하고 좀 보호를 받을까? 이제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우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참 난감하겠습니다. 믿고 함께 갈 사람은 남편밖에 없는데, 가족밖에 없는데 그 먼 곳에서 이곳 나라로 온 이유가 바로 그 남편 때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폭력을 당한다면 참 그 가슴의 상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뭐 지금 가정 폭력이라서 그 뭐 언어 때문에도 그런 수도 있고 예. 또 아이들 그 키우고 예. 그리고 그 키우는 방법도 다르고 또 그런 분노도 있고 또 그렇게 분노 많이 하면 또 그 가정 폭력도 생겼죠. 예.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이거 첫째 한 처방하는 어떻게 남편 어떻게 이 지금은 가정 폭력을 예방하려면 예. 그러면 이렇게 그 남편이 그 다문화 결혼 이 가정들이 예. 남편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이렇게 된다. 결혼 이주 여성이 내 와이프 내 아내에 있는 나라 문화는 어떨까 그리고 아이들 교육가 어떨까 그리고 이해해주면 그 폭력은 안 나는 거죠. 예. 그리고 분노도 안 나오는 거고. 근데 이렇게 거의는 아내가 어차피 한국에 와서 언어이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다 참석했지만 근데 남편들 직장도 그렇고 예. 그리고 거의는 참여하지 참여하지 않았어요. 않죠. 네. 그래서 그거는 참여 안 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해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 폭력이 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이렇게 남편도 그래서 말이죠.
정부가 결혼 이주 여성 인권 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 전과가 있으면 결혼을 위한 외국인 배우자 국내 초청이 제한하도록 한 부분도 있습니다. 센터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여성가족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1월 22일 날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16차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지금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 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정부는 112 다국어 신고 앱을 개발한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주 여성의 모국어를 13개 국어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신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좀 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후에 국적지도 시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 입증해야 되는 그런 그 의무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예. 이런 것들을 감경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책도 좀 내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어떤 대책을 내는데 출입국에 관련된 비자에 관련된 부분도 이 부분을 좀 더 그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좀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기대되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만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느 정도 결혼 전에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오면 참 그래도 남편을 이해하는 힘도 생기고 또 남편으로부터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홍수진 선생님께 말씀드린 건데 아무래도 이런 시스템 제도가 좀 만들어지면 좀 더 낫겠죠? 그죠. 예, 그런 만약에 보면 프로그램에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알아보든가, 그렇죠. 아니면 나이는 어떻게 그 제도 나이 제도도 있어야 되고 예. 이렇게 결혼하면 더 좋겠다.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더 어떻게 문제도 예방할 수 있고, 예. 그런 대책으로 만들어주면 저도 공감하고 또 감사하겠죠. 예. 혹시 그 한국의 남성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귀화하는데 심사를 받죠. 네, 그 받아요. 기간이 꽤 깁니까? 네, 지금 그 제대. 예. 제대는 여러 핑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더 사회통합도 프로그램도 배우니까 핑기는 조금 그 서비스는 좀 많이 혜택을 많이 받고, 예. 그러면 다음에는 인터뷰 말한 데는 그 시험도 결과도 나와야 예.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 센터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습니까? 국내 체류 선허가 후 조서로 귀화의 문턱을 낮춘 부분이 이 부분입니까? 그러면? 이 제도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에 관련된 부분을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예, 중에 네. 대책 중 하나가 선허가 후조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 이 부분은 뭐냐면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비자를 맞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를 하게 되면은 장기 체류자로 해가지고 혼인 비자라고 하는 것을 발급을 해주게 되는데 예. 지금까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비자를 주는 방식이었는데 예. 먼저 비자를 먼저 준 다음에 나중에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주 여성에 관련된 다양한 어떤 문제, 폭력의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데 그때도 먼저 비자를 준 다음에 나중에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전의 조치보다는 상당히 진일보한 조치라고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이 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치가 전부 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그 하나의 어떤 과정이 또 하나가 있는데 예. 한국인 배우자가 특별하게 조사권을 요청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한 부분에서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의 어떤 주장을 받아줘가지고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특별한 부분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폭력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 가해자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피해자 관점으로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피해가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필요할 텐데 예. 폭력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가해자 입장을 들어줘 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 뭐 변화시켜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 제도를 이번에 같이 발표했기 때문에 좀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문화 가정이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 같은 구성원이 돼가고 있는 속에서 출생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집계됐는데요. 전북 전체 출생아의 7.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도 다문화 가정 아이들 친구들이 또래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2007년도에만 오셨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를 낳고 아이와의 대화도 뭐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서 어떤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 더욱더 힘든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는 네. 좀 더 많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지금은 거의 아이들이랑 잘 지내고 그 주변에서는 다문화 가정도 많이 자녀도 많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학교에서도 프로그램도 다 있고 그러면 그 따돌림이라는 거 또 뭐 왕따 같은 네. 이라는 거 그거는 좀 많이 예방 그리고 저 입장하면 잘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요. 그냥 가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아이에게 이 다문화 가정 이렇게 얘기하는 것부터가 차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좀 표현해야 됩니까? 그런가 지금 저희도 학교 아이도 2명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거기 지금 뭐 오히려 왜냐하면 다문화 이해 교육도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예. 완성화 이렇게 학교도 해마다 학기마다는 가요. 저도. 그래서 그거는 아이들 오히려 다문화 자녀들이 이렇게 받는 그 교육들이 교육, 뭐 예. 인반 비다문화 자녀도 굉장히 좀 적극적이 받아주고 그리고 언어이나 문화에 더 앉게 되고 그래서 이건 차별은 없는 거 느꼈습니다. 예. 예, 그 전보다 그렇게 말이 많이 나왔지만 근데 요즘은 이렇게 다문화 가정을 굉장히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 선생님 그 다문화 가정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쓰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표현을 대체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문화 가정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자체가 차별적이다라고 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특별하게 우리 구분하지 않고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그렇죠. 존재를 여겨야 되는데 다문화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를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별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얘기를 좀 하기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이 용어를 이제 다문화 가족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또 저희가 생각해 볼 지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때 예. 장애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른 용어로 대체했을 때 장애인들의 인권 문제나 차별의 문제가 시정되느냐라고 예.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아하.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뭐 긴밀하게 생각할 지점이 있습니다만 예. 그 용어를 극복하는 것들은 우리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라고 할 수 그렇군요. 있기 때문에 아하.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인식을 전환되어 주는 게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인식의 개선이 중요한 것이지 표현의 개선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전북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을 연결해서요. 전라북도 이 다문화 가정의 정책에 대한 현실은 어떤지 말씀 들어보죠. 두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예, 전북도원 두세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예. 행정자 지원의 부위원장을 또 맡고 계시는데 예, 예. 여러 다문화 가정에서 좋지 않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예, 두 예. 의원님의 다문화 가정의 여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사이락은 없고요. 제가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건요. 예, 그 KBS 다문화 가정 프로 러브인 아시아. 아시아라는 프로가 있는데 예, 이 프로를 즐겨 보면서 다문화 가정을 관심 가지게 됐습니다. 예. 그 프로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어떤
행복한 모습만 나오게 됐는데요. 예. 제가 막상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게 되고 정치인이 되고서 여러 다문화 가정을 만나봐 그들이 보이지 않는 애환이 있어가지고 그들의 어떤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러브인아시아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종방이 돼서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예. 전라북도 내 다문화 가족 이혼율이 일반 가족보다 7배가 높고 예. 이는 전국 네 번째 높은 수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예, 좀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북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북 도내 다문화 가족의 이혼율이 3.7%고요. 일반 가구의 이혼율이 0.5%입니다. 예. 이는 이제 우리 도내 다문화 가족의 이혼율이 일반 가구 이혼율보다 이제 7배 가량 높습니다. 예.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가 32%, 학대와 폭력이 18.2%, 경제적 무능력이 16.7%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게 이혼 사유 중 두 번째로 학대와 폭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일반 이혼 사유에서는 지금은 학대 폭력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이 다문화 가족의 이혼 사유에서는 이 두 번째로 많다는 거에서 그렇네요.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여전히 뭐 가정 폭력 10가구 중에 4가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이제 일맥상통한 결과가 될 텐데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을 그러면 낮추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촉구하셨어요. 예. 어떤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 개인적으로는요. 예. 우리가 어떤 종교 단체에서 어떤 부부관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버지 교실을 여는 것처럼 우리도 다문화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법을 알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 부부 대화 교실을 좀 운영할 것을 권했고요.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정말로 정확하게 다문화 가족의 이혼 사유와 그에 대한 대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전북도청에 이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이혼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용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이런 용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아버지 교실 황수진 선생님 그 남편 입장에서도 좀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예. 이 아버지 교실 생기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개선하면 예. 저도 굉장히 너무 개인적으로는 좋고 그리고 인반에서는 그 홍보도 많이 되고 그리고 적극적인 남편들이 배우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자, 전북에 오셔서 이제 결혼하고 사신 지 13년이 됐습니다. 아주 잘 살고 계신 황수진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도차원에서 좀 이런 부분들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 두 의원님과 말씀 나누시죠.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수진 강사님. 네. 예. 네. 그럼 앞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는 듯이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남편이랑 부부 관계랑 아버지 와 자녀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개선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이준 선생님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죠. 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지훈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전번에 저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오셔가지고 다문화 예. 가족들의 애를 많이 들으시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아이고 너무나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이제 다문화 가족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 폭력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제 그 가정 폭력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의 이주여성 폭력 피해 관련된 상담소를 전국적으로 많이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는 2군데 정도를 추가적으로 좀 개소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전국적으로 2개소라고 하기에는 부족하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그 전국적으로 지방자치 차원에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뭐 지방비를 통해서라도 폭력 피해 뭐 상담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 좀 한번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다문화 이해 관련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학교에서도 이런 게 많이 강화되어지고 일선에서도 많이 강화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뭐 평소에 생각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아까 그 가정폭력 상담소 이 부분은 실제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가족, 가정폭력 상담소가 14개 시군에 아직도 일부는 없는 군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 다문화 가족 가정폭력 상담소는 또 아직 미비한 형편이고요. 그래서 우리 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다문화 가족 부부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될 때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가정 상담소 어떤 확충에 더욱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두 의원님 말씀 그리고- 예예. 예. 마지막 말씀하시죠. 한 가지요. 예. 저희 지금 저희가 지금 2012년도에는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3천여 명에 불과했는데 예. 2019년도에는 지금 8천 명이 더 넘고 있습니다. 예. 근데 2013년도에는 우리 관련된 다문화 교육 사업 예산이 도교육청 11억 정도였는데 예. 그러나 지금 한 3배 이상이 늘었죠. 어떤 학생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억 원이 줄었습니다. 10억 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그 다문화 가족 학생 수 증가에 비례해서 예. 그 다문화 가족 관련된 교육 예산도 늘리도록 도의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 수는 3배나 늘었는데 예산은 1억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이 예, 부분도 예. 의회 차원에서 좀 더 많이 제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전라북도 의회 두세윤 의원을 만나봤고요. 어느 정도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 법률 법 제어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은 가운데 정의당 이주민 인권특별위 이자스민 위원장을 연결해서 국회 경험도 있으시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께 반갑습니다. 이자스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셨고 누구보다 이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에 대해서 또 뭐 가장 오신 지도 오래되셨고 많은 네.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도민들께 간단하게 좀 인사부터 좀 해주시고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전라북도를 굉장히 옛날에만이라도 이렇게 늘 이제 어떤 그런 것인 것 같은데요. 예. 자, 국회의원 시절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많은 행사를 다녀가면서 인사를 했을 텐데 이제 정말 오랜만 이 맛과 멋과 예향의 고장 전라북도 정말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께 전 인사를 드립니다. 예.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자, 여전히 이 다문화 가정의 현장에서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특히 그 현역 시절에 국회의원을 이제 19대 때 지내시면서 보편적 권리인 인권을 강조해 오셨는데, 글쎄요,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됐다고 보시는지, 좀 변화된 현실을 좀 먼저 실감되는 대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마 아무래도 제가 들어온 이유가 이제 국회 임기를 끝나고 이게 정말 이제 다시 단체 시민사회를 이렇게 활동을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 활동을 하면서 정말 이 활동가를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굉장히 더욱더 많이 들었거든요. 예. 현장을 국회의원이었을 당시는 현장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었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이었을 때하고 국회의원 아니었을 때 현장의 목소리가 좀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4년 동안 국회에 있었을 때 4년 동안 이 이주민 관련된 정책들을 실행을 잘 되고 있는지 정말 이 활동가로서 현장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함께 했었는데요. 참 아쉽게도 4년이 지난 지금 이주민 정책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그런 평을 많습니다. 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다시 아무래도 다문화 제가 국회에 있었을 때는 다문화 관련된 이슈나 이주민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이렇게 보도도 많이 되고 이렇게 많은 그렇죠.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서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제가 좀 약간 임기 끝나고 나서는 예. 똑같이 그대로 이렇게 다문화 관련된 이슈를 이제 많이
뭐 재가문들은 많이 낮아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다문화 사회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문화 이제 구성원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이슈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래야 정책도 바꾸고 뭐 안 좋은 거도 빼고 하면 뭐라고 그러죠? 조금 더 정책도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면 위 이렇게 논의의 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국회에서의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 국회에 있을 때 활동하는 제약과 또 보지 못했던 부분과 또 현장에서 이제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이 소수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선거 때 표로 연결되는 걸 보면 그 숫자가 많지 않고 관심도가 떨어지면 또 여전히 또 흐지부지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보편적으로 인식 개선하는데 앞장을 서실 것 같고, 그래서 뭐 이 법제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난민법이 있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법상으로 이주민보다 난민이 훨씬 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하실 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상으로는 우리가 이주민이 뭐 나오는 통계를 보면은 250만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미등록자들 다 포함해서 거의 300만 명이 가까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5%에서 뭐 이제 5% 아예 5% 넘어가는 그런 300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5% 넘어가는 경우일 텐데 아직까지 한국에는 이민의 법적 총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가 누구고 이민이 뭐고 이렇게 이민 정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머물러 일하러 온 이런 이주노동자 아니면 결혼 이주자, 유학생, 뭐 기하 한국인 등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민자가 누군지 이민 정책과 그 자체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주민 문제를 다루는 그런 컨트롤 타워도 제가 국회에 나오기 전에는 이민사회기본법을 만들면서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우리 앞으로 나아간다면 이 다문화 사회가 나아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잡아야 할지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야 이 세금 낭비도 덜 그러거든요. 이게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세금을 제대로 쓰이는 건지 정확한 방향성도 없이 그냥 이 반창고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좀 약간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붙이는 그런 정책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도 불구하고 국회에 제가 가 있었을 때는 가장 화제가 많이 이제 물렸던 그런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도 있습니다. 사실 그때 말씀드렸던 건 난민도 우리가 난민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민법을 가지고는 있지 않고 난민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난민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이미 명확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민 관련된 거는 없으니까 우리가 누구가 이민자인지 아닌지 심지어 제가 국회에 있었을 때는 수업별로 이렇게 다 불러 노동부를 부르고 법무부를 부르고 이게 여가부를 부르고 이주노동자는 이민자입니까 아닙니까라는 7번 딱 한 가지를 던졌는데 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될 거고요. 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은 사실상은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 뭐 출생 등록권을 보장을 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 UN 아동 권리보장 기본 협약을 권리 협약을 이렇게 비준을 하고 가입하고 비준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 내용은 아동법에 들어가 있는데 시행령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입했지 비준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지난 9월도 대한민국에 대한 심의를 진행을 했고 UN 아동권리위가 진행을 했고요. 뭐 정부에서는 올해 발표를 한 게가 있어요. 고용국가 아동 정책을 그렇게 되게 중요한 성과를 제시를 했으나 이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용국가 아동 정책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이주 아동 배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보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올해 특히나 베트남 여성이 폭행당하는 동영상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뒤 안매장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주 여성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이 좀 더 돼야 된다.
네. 이런 이제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그래서 입국부터 이제 초기 정책까지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 보호 안전망을 강화한다. 얼마 전에 밝혔는데요. 네. 관련해서 네. 기대해 볼 만한 대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국회에 있었을 때 이 등례법을 가정폭력 등례법에 관련된 경우는 굉장히 대대적으로 정말 6개월 동안 계속 회의를 해가면서 그 개정안을 냈습니다. 아쉽게도 임기 만료 100일가 됐었던 그런 건데요. 사실상 이주 여성의 경우는 가정폭력에 더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인권위의 조사를 보시면 10명 중에 4명이 가정폭력에 경험했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부가 내는 방안은 결혼 전부터 정말 이 불가피한 사유로 이혼할 때까지 이주 여성을 도울 다양한 정책을 담겨 있는데 특히 이게 결혼 초기에 이주 여성의 적응을 돕는 것, 뭐 부부간의 갈등을 고조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그때도 우리 등례법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 등례법 같은 경우는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게 가족의 해체를 방지를 하는 국부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가정폭력을 당해도 웬만하면은 이제 이 가족을 해치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사실상은 인권 피해 사각지대 없애는 것은 목표로 이렇게 밝혀진다고 그랬는데,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시면 이 강력 범죄, 경력자 국제 결혼 제한하고 파경 이런 이주 여성에 귀한 요건 완화 등 이렇게 일부 내용은 이미 공개된 적이 이미 있었고요. 옛날부터 이제 가해자 처벌의 강화 대책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새로운 것도 없고 실효성도 되게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주 여성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상 조기 사전 교육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베트남이나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출신 캄보디아는 빼고 베트남, 필리핀하고 몽골 출신 우리가 사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전 교육을 한국에 오기 전에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 사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거를 내실화를 해서 이 모든 것을 이 비핵구지 방안도 이거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관련된 교육을 모국어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제 관심이 많으셨고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오셔서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아주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제 옆에 이제 한국에 오신 지 13년 차 후배죠. 어찌 보면 황수진 선생님이 이자스민 이주 여성 선배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나 봅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13년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제가 여러 문제도 많이 뵙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정책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또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 양성화. 네, 양성화를 더 프로그램에 더 많이 만들면 그리고 새로운 제도 제도 그런 거는 좀 많이 만들면 부부 교육이나 그런 그리고 가정 교육 이렇게 다문화 가정 교육이 정책으로 제도 만들어주면 더 좋겠습니다. 새롭게. 네네. 예, 마무리해 주시죠. 네네. 그런 분들은 정말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정책적으로는 해외보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보다 진짜 뛰어난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문제되는 거는 그 정책을 집행을 프로그램으로 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됐을 때 하시고 계시는 공무원이나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데
다문화나 이주민에 대한 이해가 좀 낮아진다면 사실상으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도 좋은 사업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상 국무원들이나 선생님들은 저는 조금 더 다문화에 관련된 그런 이해, 이주민 관련된 이해라는 그런 법안을 사실 냈는데 그거는 이제 재량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의무화로 해서 재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참 너무 아쉽고요. 예. 조금 더 우리 사회에 종사자들, 이주민 관련된 종사자들이나 공무원들 특히 조금 더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자, 국회 경력도 갖고 계시고 이제 당을 바꿔서 정의당이 이주민 인권특별위원장을 맡아서 더 많은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의당 이자스민 이주민 인권특별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이준 센터장님, 내 주변에 이주 여성이 살고 있다. 단순히 그냥 살고 있다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더 주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많은 걸 좀 도와드리고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혼자서 제도나 기관만을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울러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제 결혼 이민자들, 이주 여성들이 이제 우리 다양한 어떤 기관들, 시스템들을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이용하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또 학교에 있는 다양한 좋은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시스템 차원에서 체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삶 속에서 내용적인 측면의 부분이 바뀌어지고 강화될 필요가 좀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해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함께 하는 게 좀 중요한 건데요. 예. 다문화 다양성 조사라고 하는 조사에서 보게 되면은 이웃과 다문화 가족과 얼마나 접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식의 정도가 변화되는 것들이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들하고 교류하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황수진 선생님도 마무리해 주시죠. 좀 더 많은 제도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다문화 가정을 또 바라보는 인식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함께라는 그런 인식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지금 기본 프로그램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앞으로 이렇게 어떤 정책이나 어떤 제도에 나와도 이거 적극적으로 다문화 가정, 특히 남성들, 남편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같이 해줘야 이렇게 더 사회적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좋은 결과도 나오는가 그렇게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더 나아지길 바라겠고요. 우선 남편들도 좀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부부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지훈 센터장 그리고 이중언어 다문화 이해교육의 베트남 이주 여성이죠. 황수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윤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